이 영상을 계기로 제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뭐해? 낮잠을 3시간 자버리는데. 그럴 거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8시간 숙면 취해버리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채널 일벌남TV의 일남입니다. 지난번 영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의 일상의 브이로그가 업로드되고 나서 이걸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봐주셨어요.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봐달라고 블로그에 글 쓰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할 때는 전혀 관심도 없더니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숙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상향?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난번 영상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영상 업로드 이후에 주변 지인분들 그리고 영상 댓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분들께 받았었던 질문, 도대체 몇 시간 자요? 그것만 자고 괜찮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 기획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구나 반성했지. 우리 채널에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들 있지. 뭐 독서, 새벽기상, 운동 등등.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자기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기개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왜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죠. 왜 독서를 해야 되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그 이유. 뭐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몰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미래, 행복감, 뭐 자기만족, 이건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적어도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최상의 컨디션, 준비 상태를 유지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최상의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루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내는 수면 시간은 딱 6시간 남짓이었어요. 6시간? 대박! 뭐 이런 리액션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떤 대학의 연구팀이 인간에게 있어 최상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카드 뉴스가 쭉 나오는데 넘기다 보면 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뭐 마이클 제너럴 교수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단언컨대 그런 내용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이런 연구들의 특징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반박하고 그걸 또 반박하고 그걸 또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다른 연구팀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이 몇 시간 자는 게 최상의 수면 시간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8시간 수면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메모하는 어플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손으로 직접 적어보든 내가 잠든 시간과 그리고 일어난 시간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보냈을 때의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면 중간에 잠깐 깼다, 눈을 떴다 라고 한 적이 있다면 그때 시간은 대충 몇 시쯤인지도 한 2-3주만 이걸 기록하다 보면 내 수면 패턴이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이때 말하는 수면 패턴은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몇 시간 간격으로 잠들고 깨는지 이거예요. 저는 뭐 거의 강박처럼, 이거 뭐 정신병인가? 한 10년 정도 제 수면 상태를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뭐 거창하게 연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 내가 어젯밤에 몇 시간 잤지? 그리고 지금 컨디션 상태가 어떻지? 이걸 생각하는 걸 매일 했다고요. 제 수면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저는 1시간 30분이었어요. 잠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시간 30분 간격으로 잠들고 깨고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루 통잠을 잤을 때 잠들고 깬 시간, 이 시간 사이에서 찾아낸 패턴이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6시간을 자고 어떤 날은 7시간 30분을 자고 어떤 날은 또 8시간을 자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쭉 하면서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내 컨디션이 괜찮았던 날, 좋았던 날의 수면 시간들을 쭉 모아보니까 대략 1시간 반, 1시간 30분의 배수로 수면 시간을 취했을 때 가장 컨디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 힘들었어. 한 잔만.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면 시간을 1시간 30분, 3시간, 4시간 30분, 6시간, 7시간 30분 이런 시간대를 기준으로 수면이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는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1시간 30분과 3시간만 수면을 취했을 때는 절대적인 수면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어요. 4시간 30분부터는 조금씩 갈렸어요. 어떤 날은 4시간 30분밖에 안 잤는데 평소와 컨디션이 비슷했던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서 낮부터 졸음이 올 때도 있었죠. 근데 그 다음 타이밍, 그러니까 6시간 그리고 7시간 30분 이 둘에는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6시간을 자나 7시간 30분을 자나 다음날의 컨디션은 비슷했다는 거죠. 그냥 제 경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는 6시간 정도만 자면 컨디션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갑니다. 그 자막에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영상 본 분들을 위한 선물 이렇게. 고백하자면 저도 20대 때 오랜 기간 준비했던 시험에 낙방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점심때까지 잠을 잤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30대가 되고 나서도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잠깐이지만 일부러 잠을 오래 자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서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잠을 더 잤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억지로라도 더 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오랜 기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 똑같은 패턴의 취업 준비생 생활을 1년 또는 그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 거기다가 같이 시험을 준비한 친구 중에 합격을 한 몇몇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 어떤 부러움과 상대적으로 나의 초라해짐, 이 모든 것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 세계가 시작되게 되면 하나하나 마주하게 되거든. 사업 실패 초기에는 돈과 관련된 독촉 전화가 아니고서는 아무에게도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되나, 현재 이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눈 뜨면 이 모든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눈 뜨면 만나게 되는 현실이 싫어서 조금 더 자려고 했어요. 억지로라도 더 눈붙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그냥 내 심리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게 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현이 된 거죠. 이건 본인 스스로가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이기는 이유가 정말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현실 회피의 하나의 방법인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라면 잠을 더 자면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 도피의 방법이라면 잔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일어나서 부딪혀야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면 시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실천에 옮겨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최대한 잠자리에서 멀리 놔두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균적인 기상시간이 새벽 4시에서 4시 반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눈 뜨면 무조건 깜깜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날 있어요. 항상 주변이 깜깜했었기 때문에 어련히 그냥 4시에서 4시 반 사이겠거니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확인했는데 3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새벽 3시. 그러면 망설여지겠죠. 잠을 좀 더 잘까? 아니면 이왕 일어나고 좀 더 일찍 빨리 하루를 시작해볼까? 이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의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더 잘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현재 시간이 새벽 3시라고 하는 걸 확인한 나의 위치예요. 제 경험상 누워있는 상태로 시계를 봤을 때 지금이 새벽 3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시 잠이 들 확률이 한 80% 또는 그 이상이에요. 근데 제 새벽 루틴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실 때쯤에 시계를 봤는데, 스마트폰을 봤는데 새벽 3시야. 그러면 그냥 시간 벌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확률이
높아지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는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땐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야 돼요. 잠과 관련해서는 시간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이불 안에서 내가 일어난 시간을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눈을 떴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다시 잠자리에 들 확률이 약간은 낮아져요. 이때부터가 의지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되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스마트폰을 놔두는 거예요. 알람이 울렸을 때 내가 이불 밖으로 나와서 내가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되는 정도의 위치. 이렇게 하면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면 알람을 끄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이 있는 곳까지는 가야 될 거고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면 현재 시간 확인도 해볼 겸 이불 밖으로 나가서 시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조금만 작동을 하게 되면 이왕 일어난 거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먹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좀 멀리 두고 잠자리에 들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몇 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면 패턴,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막연히 대충 8시간 정도라고만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내 수면 패턴, 수면 시간을 파악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우리 인생 전체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요. 일벌남TV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채널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를 꿈꾸는 분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끝!